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설치를 하거나 설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그 설정된 화면 안에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제 실제 공격 그리고 방어 그리고 뭐 프로그램들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단은 오늘은 공격이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웹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은 이게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해서 보면 웹모 해킹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쪽 뭐 이런 쪽도 실제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 번도 이제 실제로 이제 상상은 하지만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실제 공격과 방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뒤쪽에서 좀 하려고 생각 중인데 오늘은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좀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핵심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앞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아마 했었는데요. 일단 칼리가 지금 현재 실행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프로그램을 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얘가 칼리고 앞쪽에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네트워크를 보시면 가상 머신에 버추얼 박스라는 가상 머신에 칼리가 네트워크가 나트 네트워크이고 이 나트 네트워크의 이름은 펜트넷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실행시켰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테스트를 해보려면 공격 가능한 이제 서버가 하나 한 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서버에다 대고 사이트나 이런 데다 공격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는 제가 펜테스터 랩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라고 아마 앞쪽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켰고 지금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ISO 파일에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운받았는 그 파일을 그냥 실행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 칼리라는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죠. 똑같이 나트 네트워크의 펜트넷이라는 같은 서브넷 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금 실행을 시켜뒀고요.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런 서버가 하나 뜹니다. 리눅스 서버가 하나 뜨고 여기 보면 IP를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제 경우에는 10.0.2.12라는 이쪽에 지금 실행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버와 칼리가 통신이 가능한지 핑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0.0.2.12 이렇게 하면 현재 이렇게 핑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이 서버와는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은 이런 환경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툴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툴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웹을 진단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을 진단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나 CS 프로그램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약 그 프로그램들이 통신을 하는데 HTTP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면 지금 하는 이 프락시 툴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칼리에는 당연히 그 프락시 툴이 깔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웹 애플리케이션 어널리시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버프 스윗이라는 게 있어요. 버프 스윗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다 액셉트 해주시면 됩니다. 예, 버프 스윗이 실행됐고요. 자, 이 버프 스윗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할 겁니다. 이 버프 스윗은 이렇게 띄워놓고 앞에서 봤던 서버, 취약한 웹 서버를 가상으로 하나 올렸었죠. 요 서버 10.0.2.12번 저 서버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2.12번 이러면 접속이 됐죠. 이렇게 웹사이트 웹 서버가 하나 떴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 이게 눌러 보시면 뭐 화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서버가 하나 실행이 되어 있고 두 개가 현재 실행을 하면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은 됐고요. 그러면 제가 아마 제 동영상에서는 버프 스윗이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도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요 프락시라는 툴입니다. 프락시라는 툴을 선택을 해보시면 얘를 처음 보면 프로그램을 처음 이렇게 접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요 위에 메뉴가 있고 요 탭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큰 메뉴, 요 밑에 있는 게 작은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겟이라는 메뉴 안에는 사이트 맵하고 스코프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고 프락시 안에는 인터셉트, HTTP 히스토리, 그 다음에 웹소켓 히스토리, 그리고 옵션스라는 요 네 개의 서브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기능은 프락시라는 기능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HTTP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하기 전에 이 옵션을 조금 들어가셔서 설정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HTTP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먼저 좀 이 PPT 가지고 조금 개념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웹 공격인데 웹 공격 및 방어를 위한 분석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웹 페이지에 이렇게 접속해서 뭔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뭐 쇼핑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인터넷 서점에 가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책을 보고 구매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많이 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웹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뭐 이러는 곳에 접속을 하려면 그쪽에서 서버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컴퓨터가 한 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걸 보통 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화면에 뭔가를 보고 클릭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서버 쪽으로 사실은. 그러면 이때 보내는 것을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리퀘스트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즉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주는 메시지를 리스판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리퀘스트의 가장 헤더 부분에 가장 위쪽에 제일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이런 정보가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내가 이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달라는 얘기겠죠. 그죠? 주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요 프로그램한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프로그램한테. 그리고 이 메시지의 규칙은 요거다. 그러니까 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HTTP 1.1 버전을 사용한 메시지를 내가 요 밑에다가 쭉 적어서 보내줄 테니까 서버 측에서 이 정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나한테 보내줘라는 뜻이겠죠. 그런 뜻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된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내느냐면 똑같이 이런 메시지 헤더의 제일 위쪽 메시지의 가장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어차피 조금 이따 바로 보게 될 거고 이 헤더에 이제
내가 보내는 메시지는 HTTP 1.1이고 요 코드 넘버가 넘어갑니다. 200이라고 보내면 내가 정상적으로 당신의 리퀘스트를 다 실행을 해서 정상적인 메시지를 보내줄 거야 라는 뜻으로 200이라는 숫자를 보내고요.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경우 그랬을 때는 오류가 났다라는 그런 코드 번호도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케이야 라고 해서 이 밑에 오는 메시지는 정상적인 메시지야 라고 해서 가장 큰 헤더에다가 얘를 적고 그 밑에 내용들을 쭉 적어서 이제 리스판스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들이 주고받아지는지를 알아야지 그 서비스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예, 그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프락시 툴이고요. 제가 앞쪽에서 실행을 시켰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아마 할 때 프락시 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버프도 있고 피들러도 있고 파로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개의 많은 종류의 프락시 툴들이 있는데 약간씩의 성능의 차이 또는 그 핵심적인 기능들의 조금 뭐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처음에 접근하기 편한 게 버프 스윗이라는 요 프로그램이라서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쭉 HTTP 프로토콜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실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락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소켓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소켓이라는 건 뭐냐 하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즉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모듈의 이름인데요. 어쨌든 뭐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켓, 즉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한 개밖에 없어요. 웹 브라우저도 그런 소켓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켓이라는 그 모듈을 통해서 상대편한테 통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켓 한 개. 서버도 소켓이 한 개가 있어요. 소켓이 한 개가 있는데 이 소켓 한 개 가지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나 뭐 모바일 프로그램 됐든 어쨌든 HTTP 프로토콜을 쓰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켓은 한 개만 이용을 합니다. 근데 프락시 프로그램은 특이하게 소켓을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소켓과 2번 소켓이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에서 1번 소켓을 통까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1위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1번 소켓에 전달하면 이 소켓이 받아서 사용자한테 지금 여기 온 리퀘스트가 어떤 메시지야 라고 화면에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얘가 네이버에 접속하고 싶었는데 브라우저가 여기에서 1번에서 그러고만 말아버리면 네이버랑 통신을 못하겠죠. 분석을 못하잖아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받아서 화면에 보여준 다음에 또 다른 소켓, 2번 소켓을 통해서 자기가 이 브라우저인 것처럼 프리텐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브라우저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여기에서 1위로 접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이 소켓이나 이 브라우저 소켓이나 똑같은 소켓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리퀘스트구나 하고 리스판스를 보내줘요. 근데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아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우회가 가능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2번 소켓이 전달해서 꼭 요 브라우저가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어차피 메시지가 왔으니까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정상적인 메시지라면. 그래서 리스판스를 보낼 거고 이 리스판스는 이 브라우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한테 가는 거겠죠. 2번 소켓을 통해서 접속했기 때문에 2번 소켓으로 옵니다. 소켓은 내가 전달을 하면 그 결과값은 반드시 이 소켓한테 오게끔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래서 보내면 받아서 이 메시지가 넘어온 것을 다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내용을 보여주고 이 1번 소켓을 통해서 이 브라우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통신의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메시지를 여기에 잠깐 정지시켜 뒀다가 이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는 툴이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설정을 해 주실 때 2번은 자동으로 해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1번은 설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이쪽으로 브라우저가 어디로 전달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번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이제 리퀘스트에 정확하게는 이런 내용들이 넘어가고 리스판스는 이런 값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분석이 돼야지 이제 해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신 분들도 개발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또 개발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을 보통은 자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로 짜겠죠. 파이썬이라든지 자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지만 코드 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예를 들면 세션을 가져오면 request.get 세션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션을 가져올 수 있겠죠. 세션을 가져올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실제 메시지 상에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직접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쪽하고 통신을 할 텐데 얘가 누구랑 통신을 하는 거냐면 지금 잠시만 화면이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10.0.2.12라는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서버가 곧 얘잖아요. 그죠? 지금 가상으로 올려놓는 이 서버이기 때문에 이 서버에 방금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이 서버로 바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한번 가로채 볼게요. 그때 이 툴을 이용하는 거고 그게 프락시에서 옵션 들어오시면 요게 보시면 설정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돼 있어요. 127.0.0.1에 8080이라고 돼 있죠. 이건 네트워크에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영상 따로 만들 거고 127.0.0.1이라는 건 내 자신을 얘기해요. 즉 이 로컬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칼리겠죠. 얘네들은 다 칼리에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쳐져서 그런데요. 이거 지금 전부 다 칼리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제가 심리스 모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윈도우랑 두 개 겹쳐져서 그렇지 이쪽은 칼리 영역이고 요 지금 이쪽은 제 개인 노트북이고요. 이쪽은 또 다른 가상머신에 있는 또 다른 서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27.0.0.1에 8080에서 얘가 리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우리가 봤던 PPT를 잠깐만 다시 보면 여기 1번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로컬 컴퓨터의 8080이라는 포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IP와 포트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네트워크 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8080이라는 어떤 포트가 있다고 아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브라우저에다가 설정만 하나 해주면 됩니다. 프락시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툴이 조금 있습니다. 툴을 좀 깔아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그 파이어폭스고요. 뭐 다른 쪽에도 이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은 파이어폭스에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애드온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익스텐션들을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죠. 여기에 프락시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 보면 프락시 스위치 오메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파이어폭스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하고 OK 눌러주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탭들은 지우고요, 이제. 예.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옵션스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다가 스킵 가이드에서 가이드는 필요 없고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보면 프락시라는 게 있는데 프락시가 현재는 설정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내 자신이죠. 자신의 8080 포트로
프락시를 설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프로그램, 프락시 오메가라는, 스위치 오메가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여기서 어떤 주소를 입력하든지 어쨌든 뭔가를 치겠죠. 입력을 했을 때 이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볼게요. 여기에 10.0.2.12번 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그리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내 메시지가.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프락시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면 로컬 호스트에 8080한테 보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브라우저 메시지를 전부 다 그리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설정은 다 됐고 방금 보면 apply change 해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됐죠. 요거는 프락시 설정만 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시스템 프락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는 다이렉트라고 선택을 하면 다이렉트로 이 서버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얘를 선택하고 프락시라고 선택을 하면 앞에서 제가 우리 아까 설치할 때 프락시는 127.0.0.1에 8080이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엔터를 누르는 순간 그 메시지는 전부 다 127.0.0.1 IP를 가지는 곳에 8080 포트한테 모든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까 버프 수트의 127.0.0.1에 8080에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락시에 여기 인터셉트라는 게 빨갛게 변한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메시지를 인터셉트해서 이런 메시지가 넘어왔어 웹브라우저로부터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끌게요. 끄고 지금 히스토리로 가보시면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내가 다시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치면 여기 보면 메시지가 하나 더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입력한 메시지에 대한 결과도 지금 다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상태에서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메시지가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예. 실제로 이 서버와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서버와 통신을 했어요, 정말. 하긴 했지만 그 모든 메시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통신을 한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중간에 프락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설정은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설정된 것을 가지고 한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메시지들이 오는지를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사용법이 뭐 간단한 심플한 사용법으로는 요 보이는 메시지가 나중에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분석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쳐볼게요. F5번 눌러서 리프레시를 계속 해보면 지금 방금 지나간 메시지는 안 보여요. 스크롤바를 내려서 저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게 방금 지나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퀀스를 거꾸로 뒤집어 주시면 가장 최근에 64번 메시지가 지금 가장 최근 메시지죠.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그럼 65번, 67번, 62번, 뭐 73번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 메시지들이 최상위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락시 사용법은 알았을 거고요. 프락시 사용법은 아셨을 거고, 자, 여기에서 실제로 통신이 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앞에서 PPT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메시지가 넘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이제 통신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잠깐 숨겨두고, 여기 보시면 클리어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없어져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클리어 히스토리 하면 다 사라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 사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서버에서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서버에서 메시지가 왔겠죠. 리퀘스트가 하고 리스판스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내가 이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것도 아마 다 설치를 하셨죠? 저번에. 자, 일단
서브라임 텍스트 가지고 보면 편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같이 좀 키워서 볼게요. 그리고 서블라임 텍스트는 컨트롤 누르시고 휠을 누르시면 폰트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get 내가 보낸 겁니다. 웹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보낸 거죠. get하고 크로스 사이트 즉 xx라는 곳 안에 example1.php라는 프로그램한테 뒤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파라미터를 보낸 겁니다. 파라미터를 보낸 거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 규칙은 HTTP 1.1 버전 규칙으로 보낼 거야 라는 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밑에 이제 메시지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호스트는 10.0.2.12한테 보낸다는 거고 유저 에이전트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다. 지금 여기 보면 모질라 파이어폭스 60.0 버전의 파이어폭스다 라고 했고 accept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서버 측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나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어. 아무 메시지나 막 보낸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HTML로 보내거나 또는 XML로 보내거나 뭐 이러는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랭귀지는 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에 가서 보시다 보면 왜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 글로벌 같은 경우에 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뭐 일본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만약 운영하는 이런 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막 접속을 해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한글로 잘 보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국 출장을 가서 중국에서 접속을 해보면 그게 중국어로 보이고 또는 한국인데도 중국 사이트에 접속하면 중국어로 보이고 뭐 이러는 것들이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이 웹 브라우저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 헤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이 부분을 사용을 해서 어딘가에 프로그램 서버에다 프로그램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이게 실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것도 프로그램의 특정 파라미터로 들어가는구나를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고치면 어떤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마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헤더 부분에서도 사실은 파라미터로 얘네들이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어쨌든 그 다음 gzip이나 뭐 delete라는 이런 인코딩이 된 상태에 그러니까 만약에 컨텐츠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인코딩 그러니까 압축이죠. 압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인코딩은 압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보들로 전달해주면 내가 그건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다른 방식으로 압축해서 주면 나는 받을 수는 없어. 그걸 해석할 수 없어.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레퍼럴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전에 어디에서 이리로 들어왔는지예요. 잘 보세요. 이 레퍼럴 부분도 서버 측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이거 두 번째로 들어가지는 못하네요. 이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네이버에 누군가가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블로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링크를 달아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보면 싼 물건들 많아요 하고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용자가 만약에 그 블로그 안에서 보고 거기에 블로그에 있는 그 링크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거기 링크가 지금 이 사이트로 링크가 걸려 있다면 이 사이트로 넘어오겠죠. 넘어올 때 그때 이 레퍼럴은 어디가 적히느냐 하면 그 블로그의 주소가 적힙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제로 침해 사고 분석이나 뒤쪽에서는 이 레퍼럴 정보 가지고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퍼럴 가지고 뒤쪽에서 개발자들은 CRM 프로그램 쪽에 이 레퍼럴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쇼핑몰일 경우에 이제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당연히 쇼핑몰은 분석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특정한 A라는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가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쇼핑몰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치마에 많이 우리 사이트를 접속하는 사람들은
치마에는 얼마나 접속을 하느냐, 또는 뭐 바지는 얼마나 검색을 해서 보느냐, 그 페이지에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싶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레퍼러 정보 가지고 하는 거죠. 이 화면에 만약에 바지, 치마,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게 있었어요. 신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발을 누르면 신발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는 리퀘스트 안에 레퍼러 쪽은 현재의 이 페이지가 레퍼러가 되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뒤쪽에서 이 레퍼러 정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발자가 만드는 개발자가 서버에다 개발해 놓은 그 프로그램의 파라미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은 클로즈,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클로즈 하라는 그 얘기이죠. 예, 그런 정보들,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HTTP 1.1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중에 특이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서버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리퀘스트가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스판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리스판스는 이제 그랬을 때 서버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리스판스 메시지, 이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가 분석한 겁니다. 분석해서 화면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 넘어오는 정보는 이 정보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앞에서 제가 PPT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HTTP 1.1 프로토콜, 나도 HTTP 1.1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 200, 오케이. 당신이 보낸 메시지 나 정상적으로 다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당신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응답해준다 라는 뜻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언제 보냈고 나는 어떤 서버고, 이거 취약한 거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상대편이 어떤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취약한 겁니다. 이 정보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X파워드 XS,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만에 다 설명드리면 지금은 이해도 잘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정보들 가지고 왔고,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컨텐츠 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헤더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바디라고 부릅니다. 리퀘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리퀘스트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리퀘스트는 요게 헤더고요. 리퀘스트는 바디가 없습니다. 바디가 있는 놈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헤더이고, 헤더에다가 안 하는 이런 메시지 형식, 이런 타입으로 해서, 그리고 컨텐츠는 1467바이트를 보낼 거야 라고 해서 쭉 메시지가 이렇게 다 전달이 되고 나면 나는 커넥션을 끊을 거야 라고 하는 뭐 이런 메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메시지 중에서도 일부분밖에 보지를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웹브라우저가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pentesterlab.com 홈, 그리고 헬로 해커 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보면 pentesterlab.com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헬로 해커 이런 글자들이 있죠. 요 부분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얘네들이 화면에 어떻게 표현하라는 방식이지, 이 내용을 보여줘가지고는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니고는 이거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런 앞부분에 요런 내용들을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고, 요거를 HTML 태그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요런 HTML 태그를 통해서 이리로 전달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보시면 하나씩 눌러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너무 이제 영상을 길게 하니까 주위 분들이 영상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루하다 해가지고, 제가 뭐 또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일단 버프를 가지고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뒤쪽에 영상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툴들을 앞에서 설치했던 이 툴들 가지고 이제 크로스 사이트 뭐 아니면 SQL 인젝션 뭐 이런 공격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는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